채화영이 강준호의 목덜미에 새겨진 숫자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9만 9천호. 이 6자리 숫자가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폭로할 열쇠라는 걸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번 회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채화영이라는 여자의 통제 불능 상태. 그녀는 더 이상 계산된 악녀가 아닙니다. 광기 어린 집착으로 무장한 파멸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입니다. 강준호가 드림호텔 대표실로 불려갔을 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채화영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건 그녀의 폭력이 육체적 수준까지 이를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네가 뭔데 감히 내 딸을 싫어해? 채화영이 강준호의 뺨을 갈기는 순간 시청자들은 숨을 멈췄을 겁니다. 대표가 직원에게 손찌검을? 이건 단순한 갑질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채화영이 진짜 화가 난 이유입니다. 강준호가 설인을 거부했다는 사실? 아닙니다. 그녀가 진짜 분노한 건 자신의 딸이 거부당했다는 모욕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싫은데? 이건 나에 대한 모욕이고 나에 대한 도전이야. 들어보셨습니까? 나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습니다. 설인의 상처가 아니라 자신이 모욕받았다는 겁니다. 채화영에게 설인은 딸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증명하는 트로피일 뿐입니다. 그녀는 설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설인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강준호는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이거 엄연한 폭행죄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갑질로 신고하면 대표님 자리도 위험해지실 텐데요. 그러길 원하십니까? 이 남자 단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채화영의 약점을 정확히 찌릅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이미 이성의 선을 넘은 상태입니다. 그럼 넌 무사할 줄 알아? 상사를 고발한 직원으로 넌 영원히 쫓겨날 것이다. 어디서든 발붙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넌 영원히 아웃이야. 협박입니다. 노골적인 협박. 하지만 강준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대표님 희망사항이시겠죠. 절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이 대화가 시사하는 건 무엇일까요? 채화영과 강준호 사이에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채화영은 왜 이렇게까지 강준호에게 집착할까요? 설인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뭔가 더 깊은, 더 어두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채화영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봅시다. 그녀는 강준호를 때릴 때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닙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분노가 아닙니다. 이건 패닉입니다. 채화영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30년 동안 완벽하게 구축한 성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준호라는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설인을 거부했기 때문?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더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채화영은 설인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왔습니다. 나는 마동석의 아내였고 마 회장의 며느리고 드림그룹 대표고 설인의 엄마다. 이 모든 타이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설인의 엄마. 설인이 유일한 정통 후계자로 인정받는 한 채화영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설인이 아닌 다른 후계자가 나타난다면? 만약 마동석의 진짜 딸 장미가 나타난다면? 채화영은 모든 걸 잃습니다. 지위도 권력도 정체성도. 그래서 그녀는 설인에게 집착합니다. 설인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설인이 거부당한다는 건 채화영 자신이 거부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준호가 설인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찐득이라고 했습니다. 스토커라고 했습니다. 채화영에게 이건 단순한 모욕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부정입니다. 채화영이 강준호의 목덜미에서 본 타투. 19만 9천호. 저게 뭐지? 생년월일인가? 채화영의 머릿속은 급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년월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녀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립니다. 홍주에게 물어봅니다. 강준호의 타투를 본 적 있냐고. 홍주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자기 생년월일을 새긴 거라고 하던데요. 점을 가리려고 한 거래요. 목 뒤에 점이 나란히 3개가 있어서 보기 흉해서 한 거라던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채화영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생년월일 타투라고요? 점을 가리려고요? 그럼 왜 숫자가 19만 9천호일까요? 1990년 5월생? 강준호의 나이가 그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채화영이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단순한 생년월일이 아니라는 것을. 혹시 19만 9천호라는 숫자가 30년 전 채화영이 감춰온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1990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채화영의 반응을 보세요. 강남봉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녀는 계속 그 숫자를 떠올립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생년월일을 확실하게 확인해 볼 걸 그랬나? 이 여자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강준호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집니다. 폭탄이. 채화영이 강남봉과 함께 있을 때 강남봉의 지갑이 떨어집니다. 그 안에서 채화영이 발견한 것은 아이 사진. 맞아요. 내 아들 맞아요. 생년월일도 같고. 여행했을 때 우리 하늘이 어릴 때 사진이 틀림없어. 채화영의 머릿속이 폭발합니다. 아, 근데 이 사진이 왜 강 교수한테 있지? 틀림없이 우리 하늘이야. 우리 하늘이가 틀림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강 교수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야? 시청자 여러분,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강남봉이 가지고 있는 아이 사진, 채화영이 찾던 하늘이라는 아이, 그리고 강준호의 목에 새겨진 19만 9천호라는 숫자.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강남봉은 왜 그 사진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육원에서 본 사진과 같다고 했습니다. 보육원? 그럼 그 아이는 버려진 아이였다는 건가요? 그리고 19만 9천호. 이게 생년월일이 아니라 혹시 그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온 날짜는 아닐까요? 1990년 5월. 만약 강준호가 그 하늘이라는 아이라면, 채화영이 30년 전에 버린 아이가 강준호라면, 그렇다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채화영이 왜 그렇게 강준호에게 적대적이면서도 묘하게 신경 쓰는지, 왜 그의 타투를 보고 불안해하는지. 잠깐,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가능성을 생각해 봅시다. 채화영이 강남봉의 지갑에서 아이 사진을 본 순간,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요. 내 아들 맞아요.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세요. 내 아들. 채화영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디 있을까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채화영의 과거를 추적해 봅시다. 그녀는 스타 탤런트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살았던 여자. 그런 그녀가 마동석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마동석과 결혼하기 전 채화영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0년 5월. 혹시 채화영이 그때 아이를 낳았던 건 아닐까요? 결혼하기 전에? 스타 탤런트가 혼외 임신을 했다면? 그 시절 1990년대에 그녀의 커리어는 끝났을 겁니다. 모든 게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아이를 버리는 것을, 보육원에 맡기고 모든 걸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그리고 마동석을 만났습니다. 깨끗한 과거를 가진 여자로 재탄생해서. 하지만 버린 아이의 얼굴은 잊을 수 없었겠죠. 목 뒤의 점 3개도. 1990년 5월에 버렸다는 사실도. 그런데 그 아이가 30년 후 강준호라는 이름으로 자신 앞에 나타났다면? 채화영의 공포를 상상해보세요. 자신이 지운 과거가, 자신이 묻어버린 비밀이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셰프로. 그것도 자신의 딸 설인을 거부하는 남자로.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강준호는 알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출생 비밀을, 자신을 버린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는 복수하러 온 겁니다. 강남봉이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강남봉이 보육원을 방문했을 때 그 아이를 봤던 건 아닐까요? 혹시 강남봉이 채화영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채화영이 강남봉에게 집착하는 건 아닐까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너무나 섬뜩합니다. 한편 오장미를 둘러싼 위협은 계속됩니다. 복길과 백호가 장미를 납치하려 했던 조폭의 정체를 추적합니다. 백호가 말합니다. 쌍칼이 장미 씨를 유인한 게 틀림없어요. 이거 분명 계획 범죄예요. 오태평은 분노합니다. 독수리파와 참새파? 이놈 내가 당장 잡아 죽여야지. 하지만 백호는 더 깊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범죄는 분명 동기가 있기 마련인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왜 장미를 해치려 하는 걸까요? 차에 치일 뻔한 것, 간판이 떨어질 뻔한 것, 그리고 이번 납치 시도까지.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백호는 이전에도 말했습니다. 현수막으로 인해 수키의 존재가 드러났고, 그러면서 장미의 존재도 알려졌다고. 그렇다면 누가 장미를 해치려는 걸까요? 그리고 왜? 복길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럼 누군가 장미를 죽이려 했단 말이야? 오태평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체 장미를 왜 해? 장미는 필사적으로 부인합니다. 아니야. 설마 아무것도 아닌데 왜 죽이려고 들겠어? 백호 씨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장미의 이 말을 믿으시나요? 장미는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부인할까요? 혹시 장미 자신도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신이 왜 표적이 되는지. 채화영과 마 회장의 대화를 기억하세요. 채화영은 자신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여자입니다. 만약 장미가 채화영이 감춰온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면, 만약 장미가 수키의 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수키가 마동석과 사랑했던 여자라는 게 밝혀진다면, 채화영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드림그룹에서의 지위, 설인의 정체성, 그녀가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그렇다면 장미를 해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자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끔찍한 가능성을 제기해봅시다. 조폭을 고용한 사람이 정말 채화영일까요? 아니면 채화영이 시킨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이강혁, 채화영의 신복 비서실장. 화영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따라갈 충실한 개라고 불리는 남자. 그가 채화영의 더러운 일을 대신 처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장미를 죽이려는 시도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차에 치일 뻔한 것, 간판이 떨어질 뻔한 것, 납치 시도. 이게 모두 우연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입니다.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채화영은 이미 한 번 살인을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마동석의 실종. 공식적으로는 실종이지만 정말 실종일까요? 혹시 채화영이 마동석을 제거한 건 아닐까요? 마동석이 수키를 사랑했고 수키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마동석이 채화영을 떠나려 했다면 채화영은 그를 놔둘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 장미를 제거하려는 겁니다. 수키는 이미 지능이 5세 수준으로 퇴행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정말 사고였을까요? 혹시 그것도 채화영의 소행은 아니었을까요? 수키가 마동석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고 채화영이 그녀를 제거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수키는 살아남았습니다. 대신 기억을 잃고 모든 걸 잊었습니다. 채화영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장미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수키의 딸이 자라서 현수막까지 걸어가며 엄마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채화영은 장미를 제거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완전히, 영원히.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조폭을 고용한 것도, 여러 번 시도하는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입니다. 백호가 계획범죄라고 했죠? 맞습니다. 이건 계획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채화영이 있습니다. 염산월이 마 회장에게 푸념합니다. 회장님도 보셨죠? 최 대표가 우리 모녀를 구박하고 갑질하고. 저 언제까지 회장님 연인으로 공표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지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 회장은 애매하게 얼버무립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린이도 간신히 달래고 있으니까 조금 지나면 설린이도 이해할 거야. 염산월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설린이가 문제가 아니라 최 대표가 문제라니까요. 어찌나 저랑 우리 홍주를 괴롭히는지. 이 대화가 시사하는 건 무엇일까요?
마 회장은 이미 염산홀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채화영이 마 회장의 약점을 쥐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염산월과 홍주. 이 모녀는 단순히 채화영의 자리를 노리는 게 아닙니다. 드림그룹 전체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홍주가 강백호를 집착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백호를 통해 그의 형 강준호와 연결되고 강준호를 통해 채화영의 약점을 잡으려는 계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마 회장은 정말 채화영의 약점을 모를까요? 이 늙은 여우가 30년 동안 재벌 그룹을 경영해온 남자가 며느리의 비밀을 모를 리 없습니다. 마 회장은 알고 있을 겁니다. 채화영의 과거를, 그녀가 감춘 비밀을. 하지만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설인 때문입니다. 내 밑으로 다 기어. 설인이 빼고. 마 회장에게 설인은 유일한 약점입니다. 죽은 아들이 남긴 유일한 핏줄. 채화영을 건드리면 설인도 상처받습니다. 설인의 엄마가 추락하면 설인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 회장은 채화영을 참아왔습니다. 그녀의 오만함도, 그녀의 갑질도, 그녀의 야심도. 하지만 지금 마 회장의 마음이 변하고 있습니다. 염산홀이라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마 회장에게 없던 다정함과 애교를 주는 여자. 그리고 마 회장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굳이 채화영을 지켜야 하나? 채화영이 외박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마 회장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혼시켜야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 회장은 채화영을 내보낼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외도라는 명분을.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마 회장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장미의 존재를. 마동석의 진짜 딸이 살아있다는 것을. 혹시 마 회장이 일부러 장미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채화영을 내쫓고 설인의 지위를 박탈하고 진짜 후계자 장미를 드리려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마 회장이 왜 염산호를 받아들였는지, 왜 채화영을 견제하는지, 왜 설인에게는 다정하지만 채화영에게는 차갑게 구는지. 마 회장은 이미 게임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채화영이 무너지는 그날을, 장미가 진짜 후계자로 드러나는 그날을, 그리고 드림그룹이 진짜 주인을 찾는 그날을. 염산월과 홍주는 그저 마 회장이 사용하는 말일 뿐입니다. 채화영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 진짜 승자는 마 회장 자신입니다. 채화영이 외박을 했습니다. 강남봉과 함께. 염산월이 마 회장에게 보고합니다. 사장님, 최 대표 외박했어요. 이건 틀림없이 남자가 있다는 증거네요. 마 회장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조만간 최 대표 재혼시켜야겠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 회장은 이미 채화영을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채화영을 내보낼 명분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설인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 엄마를 모함해도 유분시지? 내가 아줌마 속셈을 모를 줄 알아? 우리 엄마를 얼른 이 집에서 내쫓고 아줌마랑 홍주가 여기랑 교림그룹까지 차지하려고 난리치는 거잖아. 설인이 염산호를 향해 독설을 퍼붓습니다. 모함을 했다니 누가 모함을 했다고? 최 대표가 왜 외박한 걸 왜 했다고 말도 못하게 하고. 설인은 엄마를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채화영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알고 있을까요? 엄마가 지켜온 비밀들을 알고 있을까요? 염산월은 속으로 다짐합니다. 채화영, 이거 틀림없이 남자 있어. 내가 어떡하든 꼬리 잡아서 이 집에서 나가게 만든다. 우리 홍주 지난 막내 아들이랑 잘 돼야 할 텐데. 막내 아들? 강백호를 말하는 건가요? 염산월은 이미 백호의 집안을 조사했고 그들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호가 장미에게 음식을 가득 사옵니다. 장미가 당황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백호 씨 나 좀 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백호 씨가 이러면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할지 생각 못해요. 왜 자꾸 나만 빚에 만들어요? 나는 백호 씨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백호가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잘 생각해봐요. 장미 씨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라고요. 지금 당장 생각 안 나도 돼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대화, 표면적으로는 따뜻해 보입니다. 백호가 장미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백호는 장미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호의의 교환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백호도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장미의 정체를? 장미가 마동석과 수키의 딸이라는 것을? 만약 백호가 변호사로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장미는 드림그룹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호가 장미에게 접근하는 이유도 달라집니다. 사랑일까요? 아니면 계산일까요?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백호는 정의감 넘치는 변호사입니다. 인류의 충만한 휴머니스트라고 불리는 남자. 하지만 그도 인간입니다. 욕망이 있고 야망이 있는. 백호가 장미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장미에게 반했습니다. 순수하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호는 뭔가를 알게 됐을 겁니다. 장미의 엄마 수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사법시험 1차 합격자였고 지성미를 갖춘 여자였다는 것. 그리고 수키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의 결실이 장미라는 것. 변호사로서 백호는 조사했을 겁니다. 수키의 과거를, 장미의 출생 비밀을, 그리고 알게 됐을 겁니다. 장미가 마동석의 딸이라는 것을, 장미가 드림그룹의 진짜 상속자라는 것을. 그 순간부터 백호의 마음은 흔들렸을 겁니다.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건 정말 순수한 감정일까? 아니면 그녀의 미래 가치를 보고 계산한 건 아닐까? 백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답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집착합니다. 장미에게 더 잘해줍니다. 음식을 사주고, 가족들을 챙기고, 위험에서 구해주고. 이 모든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투자일까요? 장미는 느낍니다. 백호의 호의가 부담스럽다고. 왜 자꾸 나만 빚지게 만드냐고. 장미의 본능이 경고하는 겁니다. 이 남자의 친절에는 대가가 있다고. 백호가 장미 씨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했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림그룹의 상속권? 재벌 후계자의 자리? 아니면 진짜 사랑? 백호 자신도 모를 겁니다. 자신이 장미에게서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백호는 장미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사랑이든 계산이든 그는 장미를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 강준호도 장미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한 여자를 두고. 하지만 이 대결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장미를 사랑하는 형제의 싸움? 아니면 드림그룹의 후계자를 차지하기 위한 권력 게임?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백호도 준호도 장미도. 채화영이 홍주에게 다시 묻습니다. 강준호 셰프 타투한 거 봤어? 홍주가 대답합니다. 목 뒤에 이상한 날짜를 새기고 그랬더구나.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 했더니 자기 생년월일을 새긴 거라고. 그거 점을 가리려고 한 거래요. 목 뒤에 점이 나란히 3개가 있어서 보기 흉해서 한 거라던데요. 점이 나란히 3개? 시청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에는 오래된 미신이 있습니다. 목 뒤에 점이 3개 나란히 있는 사람은 전생에 죄를 지어 목이 잘린 사람이라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점의 의미가 아닙니다. 채화영이 왜 그렇게 그 타투에 집착하는가입니다. 만약 강준호가 채화영이 버린 아이 하늘이라면, 만약 그 아이의 목 뒤에 점이 3개 있었다면, 채화영은 그걸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의 특징을. 그리고 19만 9천호. 이 숫자가 생년월일이 아니라 그 아이가 버려진 날짜라면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집니다. 강준호의 모든 행동이 이제 이해됩니다. 왜 그가 드림호텔에 셰프로 입사했는지, 왜 그가 채화영을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는지, 왜 설인을 거부하는지. 이 모든 게 복수의 일부였습니다. 강준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채화영이 버린 아이 하늘이라는 것을. 그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강남봉과 영자가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강준호는 자신의 생모가 누구인지 알아냈습니다. 어떻게든. 그리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버린 여자에게. 목 뒤에 타투 19만 9천호.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증거입니다. 나는 1990년 5월에 버려진 아이다. 나는 기억한다.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강준호는 점을 가리려고 타투를 했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는 일부러 그 날짜를 새긴 겁니다. 채화영이 보게 하려고. 채화영이 불안해하게 만들려고.
심리전입니다. 복수는 칼로 찌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강준호는 채화영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먼저 살인을 거부해서 채화영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 다음 타투를 보여줘서 채화영의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화영과 강남봉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강준호는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강남봉이 채화영을 안으려는 모습을.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왜일까요? 강준호는 이 카드를 나중에 쓸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채화영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 강준호의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건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진짜 복수는 채화영이 모든 걸 잃었을 때 시작됩니다. 설인이 친딸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장미가 진짜 상속자로 드러나고 채화영이 마 회장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때 강준호는 나타날 겁니다. 채화영 앞에. 그리고 말할 겁니다. 기억하세요? 1990년 5월에 버린 아이. 저예요. 제가 돌아왔어요. 당신이 저를 버린 것처럼 이제 당신을 버릴 차례입니다. 채화영은 그 순간 모든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신이 무너진 이유가, 자신이 잃은 모든 것의 의미가, 복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끝은 파멸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강준호는 정말 복수만을 원할까요? 타투 밑에 숨겨진 점 3개. 전생에 죄를 지어 목이 잘렸다는 미신. 혹시 강준호도 괴로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신을 버린 생모를 증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요? 왜 날 버렸어요?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었나요? 강준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답을 원합니다. 복수보다 더 절실하게. 하지만 채화영은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아이를 버렸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부인하고 숨기고 거짓말할까요? 채화영이 강준호를 다시 사무실로 부릅니다. 강남봉이 채화영 사무실에서 채화영을 안으려 하는 순간 강준호가 들어옵니다. 강준호는 그 장면을 봤지만 모르는 척합니다. 채화영이 당황하며 묻습니다. 왜 이래요? 손님이 여기로 왔어. 아는 사이신가 봐요. 이 장면이 시사하는 건 무엇일까요? 강준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채화영과 강남봉의 관계를. 그리고 그는 침묵합니다. 왜일까요? 강준호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만약 강준호가 정말 채화영의 아들이라면, 만약 그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게? 강남봉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는 단순히 강준호와 백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는 이 복수극의 핵심 인물일 수 있습니다. 강남봉이 보육원에서 하늘이라는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사진을 지갑에 넣어 다닙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입양한 아이에 대한 추억? 아닙니다.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강남봉은 채화영을 알고 있었습니다. 환상의 책받침녀, 모두의 여신이었던 채화영을. 젊은 시절 강남봉도 채화영을 좋아했을 겁니다. 모든 남자가 그랬듯이. 그런데 강남봉이 보육원에서 아이를 입양하려 갔을 때 그 아이가 채화영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아닐까요? 보육원 기록에 생모의 이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의 얼굴이 채화영을 너무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강남봉은 그때 결심했을 겁니다. 이 아이를 키우겠다. 그리고 언젠가 채화영을 다시 만나면 이 사실을 말해주겠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고 강남봉은 영자와 결혼했고 평범한 교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30년 후 채화영을 다시 만났습니다. 채화영은 드림호텔 대표가 되어 있었고 강남봉의 아들 강준호가 그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강준호가 의도한 것일까요? 강준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양아버지 강남봉이 생모 채화영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강준호는 드림호텔에 입사한 겁니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채화영에게 접근하려고. 강남봉은 이제 두 여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아내 영자와 첫사랑 채화영. 그리고 두 아들도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장미를. 이 가족은 이미 붕괴 직전입니다. 강남봉이 채화영을 안으려 했을 때 강준호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강준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양아버지가 나를 버린 생모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복수의 일부로 이용하려 했을까요? 강남봉은 채화영에게 아이 사진을 보여줄까요? 이 아이 당신 아들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키웠습니다. 이제 그가 돌아왔어요. 당신한테. 이 말을 들었을 때 채화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공포? 죄책감? 부인? 아니면 강남봉을 제거하려 할까요? 자신의 비밀을 아는 남자를. 설인이 백호를 찾아옵니다. 뭐 자기 정말 날 두고 다른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 백호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지금 장난해요? 죄송한데요. 설인의 집착은 병적입니다. 그녀는 백호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마치 그녀의 어머니 채화영이 모든 것을 소유하려 했던 것처럼 설인은 엄마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건 무조건 가져야 하고 안 되면 부숴버리는. 영자는 백호에게 말합니다. 너 선 봐. 그 진라보다는 아가씨보단 100배 1000배 괜찮을 테니. 오케이 콜. 영자도 설인을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재벌가 딸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의 본능일까요? 설인에게서 위험한 기운을 느끼는 걸까요? 설인의 정체성을 깊이 분석해 봅시다. 설인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마 회장의 손녀, 채화영의 딸, 드림그룹의 후계자. 이게 설인의 정체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타이틀.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게 거짓이라면? 만약 자신이 마동석의 친딸이 아니라면? 만약 진짜 후계자가 따로 있다면? 설인의 세계는 무너집니다. 완전히. 그녀는 평생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수저. 가질 수 없는 게 없는. 하지만 그 특별함이 사라지면 설인은 그냥 평범한, 아니 평범하지도 못한 그저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여자일 뿐입니다. 백호를 향한 집착을 보세요. 뭐 자기 정말 날 두고 다른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소유욕입니다. 설인은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엄마 채화영도 그녀에게 진짜 사랑을 준 적이 없으니까. 채화영이 설인에게 준 건 물질과 권력과 지위뿐입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인도 사랑을 물건처럼 취급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백호가 자신을 거부하자 설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재벌가 딸인데? 내가 이렇게 예쁜데? 내가 모든 걸 줄 수 있는데? 왜 날 거부해? 설인의 머릿속에는 이 논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곧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장미가 쌍둥이 언니라는 것. 장미가 진짜 후계자라는 것. 그때 설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장미를 언니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적으로 간주할까요? 설인의 캐릭터를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인은 장미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엄마 채화영처럼. 하지만 더 무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인이 진실을 알고 나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걸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 아니면 모두를 죽이려는 시도? 설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미는 자신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장미는 설인과 정반대입니다. 착하고 따뜻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장미는 설인을 포용하려 할 겁니다. 우리 가족이 되자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설인은 그 손을 잡을까요? 두 자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한쪽은 사랑으로, 한쪽은 증오로. 누가 이길까요? 아니, 이기는 게 중요할까요? 두 자매 모두 피해자입니다. 채화영이라는 악녀가 만든. 하지만 피해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인처럼. 이 비극의 끝은 어디일까요? 31회는 여기서 끝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입니다. 채화영이 알게 될 겁니다. 강준호가 자신이 버린 아들 하늘이라는 것을. 강준호도 알게 될 겁니다. 채화영이 자신을 버린 생모라는 것을. 장미의 정체도 곧 드러날 겁니다. 그녀가 마동석과 수키의 딸이라는 것이. 그리고 백호와 준호는 같은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장미를. 하지만 장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 이 형제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채화영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장미를 제거하려 할까요? 아니면 강준호를 먼저 제거하려 할까요? 염산월과 홍주는
이 혼란을 틈타 드림그룹을 차지하려 할 겁니다. 마 회장은 어느 편에 설까요? 채화영을? 아니면 진실을? 그리고 설인.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걸 견딜 수 있을까요? 장미가 진짜 언니라는 걸 알게 되면 모든 관계가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진실은 항상 가장 잔인한 타이밍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잠깐 더 소름 돋는 가능성을 제시해 봅시다. 만약 채화영이 장미와 설인이 쌍둥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면, 만약 정숙희가 30년 전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명만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렸다면, 왜일까요? 왜 한 명만 선택했을까요? 혹시 설인이 더 예뻐서? 더 건강해 보여서?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한 명을 집었을까요? 장미는 선택받지 못한 아이입니다. 버려진 아이입니다. 설인은 선택받은 아이입니다. 30년 동안 금수저로 자란. 하지만 이제 역전이 일어날 겁니다. 버려진 아이가 진짜 상속자가 되고 선택받은 아이가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이게 운명의 아이러니일까요? 아니면 인과응보일까요? 채화영이 30년 전에 저지른 죄가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배로, 아니 100배로. 강준호라는 버려진 아들이 복수하러 왔고 장미라는 버려진 딸이 상속자로 돌아왔습니다. 채화영은 두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이가 돌아와서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운명입니다. 피할 수 없는 파멸의 운명. 32회가 기다려지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회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테니까요. 채화영이 쌓아온 30년의 거짓이, 강준호가 감춰온 복수의 칼날이, 그리고 장미와 설인, 두 쌍둥이 자매의 운명이 한꺼번에 폭발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측해봅시다. 32회에서는 아마도 채화영이 강준호를 추궁할 겁니다. 너 혹시 내 아들이냐고. 강준호는 부인할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채화영은 확신하게 됩니다. DNA 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백호가 장미의 출생 비밀을 조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변호사로서 염산월이 채화영의 외도 증거를 더 수집할 겁니다. 마 회장에게 보고하려고. 설인이 백호와 장미의 관계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질투에 미쳐갈 겁니다. 마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채화영을 제거하기 위해 이강혁이 장미를 다시 공격하려 할 겁니다.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수키가 뭔가를 기억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조각들을. 그리고 마지막, 가장 충격적인 반전. 혹시 마동석이 살아있다면? 마동석의 실종은 미스터리입니다.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마동석이 어딘가에 갇혀있는 건 아닐까요? 채화영이 그를 제거하려 했지만 완전히 죽이지는 못했고 어딘가에 숨겨둔 건 아닐까요? 만약 마동석이 돌아온다면? 만약 마동석이 모든 진실을 폭로한다면? 채화영의 악행을, 장미의 정체를, 설인의 진실을? 그렇게 되면 이 드라마는 진짜 막장이 됩니다. 복수, 배신, 살인, 출생의 비밀, 쌍둥이, 삼각관계, 권력 다툼. 모든 막장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는 거 아닙니까?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상상조차 못할 자극을 원하니까. 31회는 그 자극의 전조에 불과합니다. 진짜 자극은 앞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 드라마의 진짜 막장은 이제부터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다음 회 리뷰도 놓치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과 추리를 남겨주세요. 질문 몇 가지 던져봅니다. 채화영이 강준호를 어떻게 대할 것 같으세요? 제거할까요? 아니면 회유할까요? 장미의 정체가 드러나면 채화영은 어떻게 할까요? 장미를 죽일까요? 아니면 인정할까요? 백호와 준호, 누가 장미의 마음을 얻을까요? 아니면 제3의 인물이 나타날까요? 설이는 진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변할까요? 더 악독해질까요? 아니면 무너질까요? 마동석이 정말 살아있을까요? 만약 살아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강남봉은 영자와 이혼할까요? 채화영을 선택할까요? 염산월과 홍주의 계획은 성공할까요? 드림그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마 회장은 결국 누구를 선택할까요?
최화영? 염산월? 아니면 진짜 혈육장미? 이강혁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단순한 신복? 아니면 뭔가 숨긴 게 있을까요? 이 드라마의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파멸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한 분께는 다음 리뷰에서 특별히 언급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흥미진진한 분석을 볼 수 있도록.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청자 여러분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 드라마는 단순한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욕망과 복수, 사랑과 증오, 가족과 배신에 대한 깊은 이야기입니다. 최화영은 악녀지만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사회의 압박에, 시대의 한계에. 강준호는 복수자지만 동시에 상처받은 아이입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장미는 순수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운명에 휘말린 여자입니다. 설이는 가해자지만 동시에 왜곡된 교육의 희생자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진짜 악은 무엇인가? 진짜 정의는 무엇인가?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드라마를 보는 이유입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더 자극적이고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